김말수는 오늘도 블루베리 파이를 구웠습니다. 70이 넘은 손이지만 반죽을 밀고 접는 일에는 아직 자신이 있었지요. 파이 틀에 반죽을 깔고 설탕에 버무린 블루베리를 올리고 다시 반죽으로 덮었습니다. 포크로 구멍을 내고 오븐에 넣으면서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아들 집 마당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었지요. 초대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며칠 전 손녀 하은이가 전화로 할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해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괜찮다는 듯이 그래, 잘 됐구나 라고만 답했거든요. 하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할머니도 오셔야죠 라고 덧붙였지만 말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이가 다 구워지자 말수는 한지로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분홍색 리본까지 달았지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73세 은퇴 교사 김말순이 자식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이 사는 신축 주택 앞에 섰을 때 마당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담장 옆으로 돌아가서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철수와 며느리 지연이 손님들과 함께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걸음을 멈췄지요. 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집도 다 해줬는데.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철수가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지요. 그러게 엄마가 좀 답답하긴 해. 말순의 손에서 파이 상자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장을 돌아 정문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어머니! 철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파이 상자를 내밀었지요. 집들이 축하해. 파이 구워왔다. 아, 네. 들어오세요. 마당으로 들어선 말순을 보고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지요. 어머니,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구석에 놓였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앉았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이요. 손주 민수가 축구공을 차며 할머니 앞을 지나갔습니다. 말순이 손을 흔들었지만 민수는 보지 못한 척했지요. 딸 손주 하은이도 친구들과 웃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아. 말순이 불렀지만 하은이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친구들과 이야기했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자리 주변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파이도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지만 말순에게는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요. 말순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철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톡톡 쳤지요. 나 먼저 간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철수는 고기 굽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정문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지요.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웃음소리만 담장 너머로 들릴 뿐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거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이 나왔지요. 그 안에서 한 장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작성한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아들 집 마련에 보태준다는 내용이었지요. 말수는 그 서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지요.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마련한다고 하니 평생 모은 돈을 선뜻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고마워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돈이 자신을 투명하게 만든 대가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해줄 게 없어진 엄마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그저 빨리 사라져주기만 바라는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을요. 말수는 서류를 다시 서류함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컵을 마셨지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처럼 또 투명한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것인지요. 부엌 탁자 위에는 그녀가 가져가지 못한 블루베리 파이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포크를 가져와 한 입 베어 물었지요.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아직은 혼자서도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었지요. 김말수는 그 다음 주 화요일 오래된 교회 앞에 섰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곳에서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이순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지요. 순자와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함께 교편을 잡았던 동료이기도 했고요. 상담실 문을 열자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말순아,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하더니. 순자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순자는 금세 눈치를 챘지요. 무슨 일인데? 앉아. 말순은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증여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거 되돌릴 수 있을까? 순자가 서류를 받아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등기도 마쳤고, 증여세도 납부했고.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말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러자 순자가 서류를 내려놓고 말순의 손을 잡았지요. 무슨 일이야? 철수가 뭘 했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말순은 지난주 집들이 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아들의 웃음, 손주들의 외면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떨렸지요. 순자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한숨을 쉬었지요. 말순아, 집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지킬 수 있어. 무슨 뜻이야? 순자가 메모지를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 너한테 남은 게 뭐야? 예금, 보험, 부동산? 퇴직연금이랑 작은 적금 몇 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좋아. 그럼 이것들을 지켜야 해. 순자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위임장. 혹시 철수 이름으로 된 위임장 있지?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 몸이 아플 때 만들어뒀던 게 있었지요. 그거 당장 철회해. 둘째, 유언장. 새로 써. 셋째, 계좌. 철수가 공동명의로 된 계좌 있으면 정리해.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말순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복구야. 내 몫을 내가 지키는 거지. 말순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위임장 철회, 유언 개정, 계좌 권한 회수, 보험 수익자 변경. 이 모든 걸 다 해야 해. 응. 그런데 말순아, 이걸 하면 철수한테 연락이 갈 거야. 은행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준비는 되어 있어? 말순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화를 낼 것이고 며느리는 더욱 독하게 굴 것이었지요. 손주들과도 더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그 투명한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시간이요. 해볼게. 정말? 응. 이대로는 안 되겠어. 순자가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겠어.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앉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말수는 내일부터 은행을 돌아다니기로 했지요. 교회를 나서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좋은 마음으로 해준 일이 이렇게 되어서 속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당할 필요는 없어. 고마워, 순자야. 뭘,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거실 책상에 앉아서 순자가 준 메모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녀는 서랍에서 빨간 볼펜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위임장 철회. 그리고는 전화번호부를 꺼내서 철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지요. 대신 그 번호에 굵은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번호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손주들 번호에도요.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은이의 번호였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번호만은 그대로 두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에게서 온 문자였지요. 말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내는 감사 인사. 그것도 문자로요. 한때는 이런 것만으로도 기뻤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의무감으로 보내는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말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지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었지요. 새벽 5시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깼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이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으로는 지킬 수 있다. 그 말이 희망인지 체념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거실 서류함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젯밤 굵은 선을 그은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며느리의 이름, 모든 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운 것과 다시 세우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까지 가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예상보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공동 계좌 해지를 원하시는 거죠? 네. 다른 명의자분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말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러 아들에게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결심이 벌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요. 출금 권한만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처리하실 수 있고요. 젊은 직원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승리였습니다. 온라인 뱅킹 접근 권한을 차단하는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몇 번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말수는 오랜만에 혼자만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블루베리 파이를 구웠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가족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파이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한다고,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븐에서 나오는 달콤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작은 접시에 파이 한 조각을 올리고 뜨거운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는 파이의 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일까, 며느리일까? 하지만 발신자 화면에는 뜻밖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었습니다. 22살 막내 손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다. 전화 너머로 하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말순의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할머니 봤는데 못 본 척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있어서.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죄송해요. 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손녀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하은이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말순과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돌렸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은아, 네, 할머니. 내가 사과하는 건 좋다. 그런데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뭔지. 하은이 더듬거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신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간섭이라. 자신의 돈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벌어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간섭이라니. 하은아, 내가 스스로 판단해봐. 할머니가 너희한테 간섭했니? 아니요. 할머니는 항상 조용하셨어요. 그럼 왜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를 피했지? 하은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쉬운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그제야 말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과는 상황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인정이어야 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네 놀러 올래? 정말요? 응. 블루베리 파이 구웠거든. 너 좋아하잖아. 저 갈게요. 지금 가도 될까요? 말수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었습니다. 그래. 와라. 하은이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인장이에요. 키우기 쉽다고 해서. 고맙다. 둘은 조용히 파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집안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수는 찻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은아, 내가 만약에 친구에게 용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갚지도 않고 너를 무시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화가 날 것 같아요. 할머니도 그래. 다만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어서 더 복잡한 거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녀에게 부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하은이도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었습니다. 내 아빠는 할머니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구나. 그리고 내 엄마는 말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냐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수는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눈치챘구나. 예. 사실 예전부터 느꼈어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할 때 표정이 다르거든요. 하은이 파이를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다만 말순이 하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직해야 한다. 할머니한테도 내 부모님한테도 무엇보다 너 자신한테도.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자주 와도 될까요? 엄마 몰래라도. 몰래는 안 돼. 당당하게 와야지. 그럼 엄마랑 싸울 수도 있는데요. 말순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22살 손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습니다. 하은아, 진짜 가족이라면 싸워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 하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너도 이미 충분히 강해.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도. 하은은 그날 밤늦게까지 말순과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옛날 이야기도 하고 하은의 대학 생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말순은 진짜 가족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은이 집에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쓴 그릇이라 예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더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것처럼 다른 것들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 한편에서 피어났습니다. 말순은 하은이 가져온 선인장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작고 뾰족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가는 식물이었습니다.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은이와 함께 파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며칠 동안 하은과의 만남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손녀의 진솔한 사과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움트게 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선인장에 물을 주면서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하은이 가져온 이 작은 식물처럼 자신도 조금씩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런 화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은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하은일까? 아직 약속 시간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문을 열자 서 있는 건 지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말순이 잘 아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냐? 말순은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좌 접근이 안 된다고. 지연이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지우시는 거예요? 말순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먼저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게 아니야. 내 삶을 고르는 중이야. 고르신다는 게 뭔 소리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화가 나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날 잔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일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연아, 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진짜 모르니? 그게 아니야. 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그날 담장 너머에서 한 말. 기억나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냐고 했지.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순간적으로. 순간적이라고 해서 마음에 없던 말이 나오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짜 목소리였어. 말순은 문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도 이제야 내 진짜 목소리를 찾았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살려고 해. 지연이 서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여.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말순이 떨어진 서류를 주워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나도 내게 바라는 게 있고 너도 내게 바라는 게 있을 거야.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 지연이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그때 집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철수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울면서 나가더니 철수는 아내를 보고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오빠가 와야 할 때예요. 말순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들어와. 우리 세 명이서 이야기해야 할 게 많아.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차를 우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과자나 과일도 함께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잔치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은 시작일 뿐이었어. 말순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집 장만할 때 엄마가 뭘 했는지 기억하지? 퇴직금 주셨죠? 5천만 원이었어.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었지.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했지. 그때까지는. 말순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땠지?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한 적 있니? 철수가 말없이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전화도 안 했고 안부도 안 물었고 명절에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가는 게 다였어. 엄마, 저희도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나도 바빴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말순이 철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해서 엄마를 잊어버려도 되는 거니?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처음 보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모른 게 아니라 외면한 거야. 말순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고. 지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는 아예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지. 맞지?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솔직한 게 더 나아. 말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하자. 서로에게 뭘 원하는지, 뭘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면서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희에게 뭘 원하세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투명 인간이 아니라 가족으로. 저희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대해줘. 중요한 일 있을 때 미리 알려주고 가끔은 안부도 묻고.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이한테는 간섭하지 마. 그 아이는 할머니를 찾아올 권리가 있어. 철수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가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될 때가 있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끔 외로워. 하지만 외로운 것과 무시당하는 건 달라.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는 마. 진짜 궁금할 때만 해도 돼. 세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섭섭함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상처를 주려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철수와 지연이 떠날 때
말수는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아이들이랑 함께 올게요. 하은이도 데려와서 같이 식사해요. 철수의 말에 말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나서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찻잔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마신 차의 흔적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인장이 창가에서 작은 꽃봉오리를 틔우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선인장도 꽃을 피우는구나.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철수와 지연이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은이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싸워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인장의 작은 꽃봉오리가 달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꽃이 필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인장의 꽃이 완전히 피었습니다. 작고 노란 꽃이었습니다. 말수는 아침마다 그 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철수가 약속한 대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하은뿐만 아니라 큰손자 민준과 작은 손녀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손자는 어느새 말순보다 키가 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서연이는 여전히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미리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5명이 함께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하은이 좋아하는 블루베리 파이까지 있었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다 만드셨어요?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요리 못한다고 생각했니?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만드실 줄 몰랐어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잖아. 식탁에 둘러앉은 5명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이 선인장 꽃이 정말 예쁘네요. 하은이 창가의 선인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거잖아. 제가 가져올 때는 꽃이 없었는데요. 때가 되면 피는 거야. 말순의 말에 모두가 선인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노란 꽃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꽃을 피우신 것 같아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전보다 밝아 보이세요. 더 편안해 보이고. 철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말순이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뜻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세 여자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말순, 지연, 하은. 3대가 함께 그릇을 닦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함께 하자. 말순이 수세미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 3명이 함께 설거지한 적 말이에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혼자 했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네. 그럼 오늘이 처음이에요.
뭔가 특별하네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너희가 더 자주 와야지. 네, 꼭 그럴게요. 세 사람은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부엌을 감돌았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 물어봐. 그때 퇴직금 주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말수는 찻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힘들었지.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기쁜 얼굴이 보기 좋아서.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뒤로 엄마 생각을 제대로 안 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게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안 생각한 거지. 말순의 말에 지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맞아요.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생각하면 되니까. 하은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글쎄다. 잘 기억 안 나네.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철수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겉으로만 가족이었던 것 같아.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면 되지. 말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서연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라. 저도 선인장 키우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와서 함께 화원에 가자.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도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컴퓨터 좀 가르쳐 드릴까요? 요즘 할머니들도 많이 쓰시던데요. 그래. 그럼 내가 선생님이고 할머니가 학생이네. 네. 잘 가르쳐 드릴게요. 하은이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철수와 지연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도 올게요. 억지로 오지는 마. 억지가 아니에요. 정말 오고 싶어서요. 가족들이 떠난 후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선인장의 노란 꽃이 저녁 해를 받아 더욱 곱게 빛났습니다. 말수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꽃이 피는 때도,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때도.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와 지연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말처럼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 그들이 물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왜 아직 살아있냐고.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내 식탁을 차리기 위해, 깨끗한 손으로 두드리는 일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와 손주들에게 진짜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도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할머니로서 선인장이 꽃을 피웠습니다. 나도 이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3살에 피우는 꽃이지만 늦은 꽃도 아름다웠습니다. 일기를 덮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올 것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가.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지연이 반찬을 가지고 올 것이었습니다. 철수도 가끔 들러서 컴퓨터를 봐줄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집,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집이었습니다. 말수는 선인장에게 마지막 물을 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노란 꽃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빛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투명하지 않게 당당하게 사랑하며